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지금 저기 미니랑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H2O 아웃 버튼을 눌러서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의 보복운전입니다. 물폭탄 받아라. 물폭탄. 이런 식으로 뒷차에다가 물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미래의 한문철 아들이 아마 리뷰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영상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구 안호준TV몰 현 콕피스토어의 베스트셀링 아이템 위측 차량용 필수템 소개해드려요. 콕피스토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신형 넥소 함께 타러 가보시죠. 넥소입니다. 넥소. 이미 충전하고 400km 탔네. 그래서 연비가 수소 1kg당 102km 간다고 떠 있고, 지금 수소는 39% 남았고요. 수소 충전소가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강릉 한번 가볼까 싶거든요. 동해 쪽도 수소 충전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릉까지 가보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몰라, 도중에 수소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일단 갑니다. 넥소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는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놔서 거기서 돈을 쓰는 거고, 이 넥소는 돈을 벌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형 넥소를 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전기차는 110km/h로 주행하면 배터리가 진짜 확 닳거든요. 100에서 110으로 10km만 높여도 배터리가 그냥 확 닳아버려요. 근데 이 넥소는 돈을 벌면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110km/h로 달려도 연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전기차와 넥소의 차이점이었어요, 구형 넥소를 타봤을 때. 근데 이 신형 넥소는 또 어떨지 오늘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느껴지는 승차감은, 넥소가 일반 전기차보단 가볍잖아요. 넥소의 공차 중량은 여러분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1890kg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은 3대 조건: 현과 하 질량이 작을 것, 현과 상 질량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을 것.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중량은 2톤입니다 2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있을 것. 근데 일단은 이 넥소는 공차 중량이 1890kg으로 웬만한 전기차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요 잔진동들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승차감은 좋네요. 고속도로 승차감, 아까 막 노면 안 좋은 곳에서 막 요철 올라올 때는 전기차 아이오닉 5 페리 기준입니다. 아이오닉 5 페리보다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이렇게 고속도로로 올라와 보니까 전반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피드백은 좀 기름기가 껴있긴 한데요, 고속으로 올라오면 괜찮아요. 승차감이. 차선 변경 좀 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스티어링 휠에는 기름기가 살짝 껴있긴 한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넥소가 그래도 길에 꽤 보이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와이퍼 키면 뒷차가 물 맞잖아요. 근데 넥소는 배설물이 H2O다 보니까 H2O를 뒷차에다가 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뒷차가 넥소에 물을 맞으면 와이퍼를 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수소 사회가 되면 물이 뒤쪽으로 튀기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 트럭, 수소 버스, 뭐 수소차 다 많아지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400km 주행하는 동안은 연비 주행은 참고로 안 했습니다. 연비 주행 안 했고 막 탔는데,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또 뿜었어? 아까 뿜었어요. 네, 악셀을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잠깐만, 밟아볼게. 기다려봐. 밟으면 물을 엄청 내뿜네요. 그래. 그래서 넥소를 탄다면 고속도로에서 진짜 급한 일이 아니라면 풀악셀을 가급적 안 밟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를 위해서요. 그럼 물을 잘 모아놨다가 휴게소 가서 H2O 아웃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빼줄 수 있거든요.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배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물은 공기 중에 산소를 넥소가 흡입해서 수소 연료 탱크에 있는 수소와 결합시키면서 전기를 얻어내고 그 배출물로 순수한 H2O, 순수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초기 자동차는 석탄을 떼서 움직였는데 2025년 지금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보조금 2천만 원 넘게 받아가면서 5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확히 10년 뒤 2035년, 20년 뒤 2045년은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때 되면 수소차가 많아져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넥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배출 버튼 눌러서 물로 N을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자, 또 빨리. 이렇게 갔다가 N을 그려야 돼. N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더 갔다가 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제발. 됐나?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 아쉽게도 물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래도 N 제대로 쓰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연비는 수소 1kg당 103km 간다고 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현대차가 선두주자에 있기 때문에 100km 단위의 연비는 사실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kg per km라고 하지 말고 100g per라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100g per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10.3km가 찍힐 텐데 kg per라고 하니까 103이라고 하니까 약간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넥소의 수소 탱크 용량이 6.69kg입니다. 킬로그램당 100km 간다고 하면 669km 가는 결론이죠. 그리고 자, 이거는 차를 받자마자 풀충인 상태로 받아서 막 밟아보기도 하고 연비 주행도 해보기도 하고 다 섞인 연비거든요. 누적 정보를 한번 초기화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고속도로 그냥 100km per hour로 정속 주행했을 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지금부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에다가 놓고 지금 교통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90에서 100km per hour로 정속 주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넥소를 이 밖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맞짱 뜨고 싶은 차들이 좀 몇 대 있거든요. 길에 좀 보이거든요. 넥소가 여러분 큰 차입니다,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자, GV80 저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넥소가.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넥소 그 크기가 아니에요. 커졌어요, 진짜. 일로 와, GV80 일로 와. 한번 옆에 서봐. GV80이 더 크구나. 자, 여러분, 지금 내린천까지는 계속 한 500m까지 어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km per hour로 정속 주행하니까 연비가 116km per kg 나오고 있어요. 평지 고속도로 때문에 아마 더 나왔을 것 같아요. 120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6.69kg이니까 수소 탱크가 만약에 진짜 연비 주행만 해서 120km per kg 연비만 낼 수 있으면 800km 탈 수 있다는 겁니다. 800km. 그러니까 800km면은 수소 충전소가 집 근처에 있다면 집 근처에서 수소 충전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재충전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돼. 주행거리 많은 사람은 어떤 충전의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 수소 충전소는 안전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밤 늦게 갔을 때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지금 저기 미니랑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H2O 아웃 버튼을 눌러서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의 보복운전입니다. 물폭탄 받아라. 물폭탄. 이런 식으로 뒷차에다가 물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받아라! 와이퍼 킨다고? 이거 미래의 한문철 아들이 아마 리뷰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워터파크에서 물총 공격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물 한번 배출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물 배출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떠요. 그럼 여기서는 물 배출하려면, 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받아라! 야, 이게 결국은 이게 미래의 보복운전입니다. 자, 남아있는 수소가 좀 남아있긴 한데, 자, 내린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수소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고속도로 승차감 합격. 일반 주행에서 잔유철 올라오는 거, 그것만 조금 아쉽고
승차감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수소 충전하는 구멍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가, 와, 이게 있구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식사 시간이 있어요. 중식. 요런 단점이 또 있네.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안 되고요. 12시 반까지 여기 있으시면. 아, 기다려야 돼요? 예. 아, 알겠습니다. 차 여기다 대놓고 기다릴게요. 예. 완전히 바뀌었네. 그럼 이거요, 밤늦게 와도 충전해요? 아니요. 몇 시까지예요? 10시면 문 닫아요. 밤 10시? 아침 8시, 밤 10시.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야 되고, 요 시간은 피해갖고 오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700km 타요. 한 번 충전하면. 700km요? 700km 넘게 타요. 800km까지 나오다 보는 것 같은데. 에? 800km. 아, 800까지도 타요. 안 밟으면. 이거 근데 기존 넥소보다 더 많이 비싸다거든요. 해가지고 차값이. 보조금이 한 2천 몇백 나오지. 다 받으면 지방은 한 3,700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 저기 나라에서 해주는 게요? 예, 그렇게 하면 4천만 원대. 근데 이건 풀업이라서 얘네 프로비라 어. 5,700 돼요. 차값 보조금 받아도? 받아도. 와. 수소 주입구 반대쪽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건 V2L을 활용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아, 이건 V2L. 네, V2L. 캠핑할 때 쓰라는 이게 거잖아. 옵션일 거예요. 아. 이걸 안 넣으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V2L이 아. 저기도 있어요. 그치, 저기 안쪽에. 저것도 옵션이겠지? 기다리는 동안 물이나 빼자. 요물? 요물 뺄까? 얘 먼저 뺄게. 자, 기다리는 동안 물이나 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쌌어? 와, 물 많이 뺐네. 자, 본넷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프렁크는 없고요. 일단 무게가 막 황당하게 무겁지 않아서 일단 그건 마음에 듭니다. 1900kg. 차 큽니다. 차 커요. 아, EV3보다 크잖아, 얘가. 그지? EV3보다 훨씬 큽니다. 말 나온 김에 비교해보자면 이번 넥소 신형은 구형 대비 8cm 길어졌고 폭은 5mm 넓어졌고 높이는 1cm 높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하고요. 공차 중량은 30kg 무거워지는데 그쳐서 다행입니다. EV3와 비교해보면 결과는 놀라운데요. 무게는 고작 35kg 차이인데 넥소가 무려 45cm나 길고 1.5cm 넓고 8cm 높으면서 휠베이스는 무려 11cm나 깁니다. 무게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차급이죠.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와 비교해보면 역시 넥소가 더 큰데요. 9.5cm나 더 긴데 반대로 휠베이스는 아쉽게도 21cm나 짧습니다. 무게 차이는 250kg 더 가벼워요. 엄청난 무게 차이죠.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스펙 비교입니다. 아씨, 뽐뿌 오는데? 여러분, 넥소 디자인 예쁩니다. 하지만 사람 점심시간에는 밥을 못 먹습니다. 12시부터 12시 반, 5시부터 5시 반. 리어 도어가 정말 넓게 열립니다. 혼다 CR-V처럼 리어 도어가 거의 90도까지 열려요. 아, 요 자국 있는 건 좀 아쉽네. 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충전을 할 것 같습니다. 충전 기다리는 동안 휠 타이어는 24545 19인치입니다. 19인치 에어로 타입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이제 요 카메라 방식인데 여기 요 부품의 구성이 되게 독특하네요. 뭔가 파팅 라인도 복잡하고 루프렉도 굉장히 좀 터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넥소의 디자인의 가장 매력 포인트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싹 올라가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 여기 C필러 부분에 엄청난 볼륨감을 선사하는데요. 여기서 요렇게 힘있게 딱 솟아있는 요게 건축 구조적인 측면도 나고요. 일반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 힘있는 느낌이 듭니다. 요 부분 보면 벌써 여기 있는 볼륨감 때문에 윈도우가 가려지잖아요. 야, 이 느낌이 죽여요. 근데 저는 진짜 넥소 디자인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볼륨감과 여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삼각형에 창문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살짝 든다. 하지만 옆에서 요 동료들이 같이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저 부분이 뭐라 그럴까, 약간 어색한 느낌? 약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나온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 완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우 앵글로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뽀샵으로 한번 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면 인치업을 해주고 로어링 하는 유명한 튜닝샵이죠. 포토샵에 들려서 해줬습니다. 자세 제대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넥소의 얼굴이 비전 74에서 출발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차가 누가 충전하면 대기가 좀 있지 않아요? 네. 그죠? 얼마나 대기해야 돼요? 한 보통 네. 한 20분 정도? 아, 그래요? 예. 자, 압축기가 저희가 신형이 아니에요. 소형 구형이라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30분, 40분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 압이 빨리 차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아무도 충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한 거네요. 예.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도 다 차 있는 상태였고 네.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 점심시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드리는 바로. 거고요. 아. 사람 많잖아요. 휴게소. 네. 충전 대기 차량들 많으면 몇 대까지 대기해요? 넥소? 네. 4대 5대까지는 이렇게 뒤로 받아봤어요. 아, 그럼 5대째 차는 거의 한 2시간 기다려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 판단을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고객님들이 판단을 하셔갖고 이제 가시는 분은 가시는 거고 정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거고. 그렇구나. 벌써 다 찼나? 아니. 아, 아니구나. 아,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수소 충전하는 거를 앱으로 볼 수 있나? 아, 저기 있구나. 예. 아. 그거 하잉 요거 어플 휴대폰에 깔아놓으시면 아, 저걸 다 무조건. 나와요, 실시간으로 몇 번 남았는지. 저걸 무조건 해야겠다. 이건 뭐예요? 충전 후 충전건 결빙. 바로 못 빼요? 예, 바로 빼면 저희가 이게 여기 부러질까봐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연적으로 녹을 때까지요. 네네네. 또 오네, 넥소. 네. 그럼 저 차는 이거 다시 압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분에서 30분 아, 정도까지. 그렇구나. 빨리 되면 20분이면 돼요. 20분? 와. 차이는 이러고 오셨겠네요. 그치. 사실 그냥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파손 이슈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한 번 충전하고 800km가 너무 괜찮다. 첫 번째 조건은 집 근처에 무조건 있어야 돼. 소스 충전소가 무조건 있어야 돼, 집 근처에. 그리고 이거, 하잉! 이걸 무조건 봐야 돼. 하잉? 이걸로 무조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장거리 여행, 나는 많이 다니는데 장거리 여행 안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많이 안 다닌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24시간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퇴근 막 늦게 할 때 그땐 대기가 아무래도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넥소 한 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운이 나쁘면 진짜. 근데 우리도 식사 시간 걸려서 한 20분 기다렸잖아. 바로 충전 못하는 단점이 좀 있네. 요게 지금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겨울엔 이게 딱 내려오는데. 오, 빠졌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가득 채웠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644kg 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내림천역에서 쭉 내리막인데, 야, 이 내리막에선 여러분 155km/kg. 와, 이거 이렇게 타면 900km 딴다는 얘긴데. 아니, 넥소로 전기 최대로 뽑으면 진짜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통행료 5,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아, 넥소. 아, 땡기는데? 900원입니다. 아, 왜 땡길까요? 땡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포집해다가 탱크에 있는 H2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면서 나오는 전기로 이렇게 차가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냉면 맛집에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다가 맛있어서 또 와야지 했는데 이번에 다시 먹어보니까 또 맛있네요. 자, 이제 궁금했던 2열에 타보겠습니다. 패밀리카로 쓰려면 2열 시트 중요하죠. 자, 2열 통풍 시트 있고요. 에어벤트는 여기 요 모양으로 있고 조절하는 건 따로 없고요. V2L 여기 있고요. 공간은 공간 넓습니다. 이제 공간 잘 뽑는 거는 현대는 이제 졸업이야, 졸업. 뭘 해도 이제 공간은 다 잘해. 승차감이 궁금한데 2열에 앉아서 승차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2열 1열과 비교하면 조금 더 충격이 올라오긴 하는데, 현대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승차감이 다르거든요. 아이오닉5 페리 때 느껴졌던 그런 좋은 느낌은 사실 조금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 느낌? 내연기관 현대차의 그 느낌, 노면 요철이 쿵쿵 올라오는 그 느낌이 내연기관 현대차와 좀 닮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가 진짜 현대차에서 완성도가 높은 차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속주행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빨리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얘가 얼마나 좀 달려보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넥소는 친환경 차기 때문에 뭐 달렸을 때 뭐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대가 이 넥소를 만들 때 스포츠 맛을 한 스푼 넣는지, 아니면 스포츠 맛 스푼을 반 스푼만 넣는지, 아니면 아예 안 넣는지, 그거를 한번 타보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랑 아닐 때랑 차이가, 느낌 차이가 사실 달라지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에코로 급가속을 할 때나 스포츠로 급가속을 할 때나 차이가 없어요. 이럴 거면 스포츠 뭐하러 만들어놨어? 차이가 진짜 없네? 차이가 없어요. 서스펜션의 변화도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내가 뭔가에 어떤 조작을 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반영해주는 그런 성격의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차성 변경 한번 하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넥소 타는 사람이 밟을까? 거의 없겠죠. 근데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스포츠 드라이빙 가끔 하는 사람이야. 그럼 좀 애매하죠. 저는 이 넥소를 구매하는 사람 중에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사는 경우가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 안정감도 좋고 다 좋은데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무른 편이라서 본격적으로 고속 주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가속 능력은 사실 웬만한 전기차의 싱글 모터보다도 약간 낮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본격적으로 달려본다 한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니까 연비가 아까 150까지 찍혀 있었는데 113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차는 아니다. 경제성을 위한 차다. 자,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와인딩 실력은 어떨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토크가 꽤 나오네요. 그래도 근데 롤이 많아서 와인딩을 본격적으로 타기는 힘든 세팅이긴 합니다. 조금만 약간만 과진입해도 바로 이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니까 타이어 세팅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모터 출력 자체는 이런 어필을 할 때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1900kg의 몸무게를 최대 토크 30 중반으로 끌기에는 뭐 이게 부족하잖아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하지만 하체 세팅이나 그런 부분들이 와인딩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니다. 이렇게 와인딩을 해도 요 산길에 물만 남기고 떠나는 거죠. 현대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넥소 신형을 타보고 느낀 점은 일단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2열 승차감은 다소 안 좋다는 점, 스포츠 드라이빙은 전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디자인, 상품성, 공간, 주행 감각 등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세대 넥소보다 훨씬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저는 디자인 때문이라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면 800km까지도 탈 수 있는 넥소를 타보면서 문득 앞으로의 우리 미래 사회가 궁금해지는 시생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안호준TV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